에는 목표를 그 평가 목표에다가 설정해 주는 거가 또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실패를 하거나 좌절을 했을 때 학습에 목표를 둔 그러한 그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이렇게 잘못됐을까? 그 다음에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라는 거를 뭐 시간도 조절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관련된 정보도 더 모으게 되고 더 시간도 투자하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그 행동을 취하는 데 반해서 평가 목표를 가진 그러한 그 아동들은 야 이거 내가 능력이 안 되는구나. 그 전에 잘했을 때는 네가 능력 있는 아이야. 이런 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안 되는구나. 나는 해봤자 안 되는 아이구나. 그래서 도리어 아예 노력조차도 안 해버리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거가 제일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네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게 꼭 그 평가 목표에 집착한다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어낼 때도 있는데 문제결에 이제 봉착이 되면은 좌절로 빠질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화면을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전에 EBS 교육방송에서 동기의 중요성에 관해서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평가 목표 그리고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다른 일을 어떤 그 문제 해결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잘 실험한 내용이 있습니다. 화면을 준비해서 함께 보시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능력 부족에서 찾는 것은 이후 행동에 어떤 영향을 줄까? 실패의 원인을 어디에 돌리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부러 실제 시간보다 저조한 기록을 알려주었다. 참가 학생들에게 인위적으로 실패 상황을 만들어준 것. 그리고 10개의 스티커로 기록이 나쁘게 나온 원인을 스스로 판단해보라고 했다. 보기의 내용은 크게 노력 부족과 능력 부족으로 나누었다. 조사 결과 노력 부족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은 3명,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답한 학생들은 6명이었다. 이 결과는 참가 학생들의 기록에 놀라운 영향을 미쳤다. 잠시 후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 실패 원인을 노력 부족이라고 답했던 학생의 두 번째 도전. 이 학생의 2차 기록은 1차 때에 비해서 0.6초 단축되었다. 그리고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답했던 학생의 2차 시도. 이 학생은 1차에 비해 무려 3초나 늦어졌다. (1차에서) 부진의 원인이 노력 부족이라고 답했던 학생 3명 중 2명은 기록이 향상되었고 능력 부족이라고 답했던 학생 6명 중 5명은 모두 기록이 떨어졌다. 실패의 원인을 어디에 돌리는가 하는 문제는 이후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그 출발점이 바로 목표 설정인 것이다. 평가 목표를 가진 아이들이 실패를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는 그 실패를 자기 자신의 능력과 연관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너는 능력이 없어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좌절하게 되는 거죠. 반면 학습 목표를 가진 아이들은 실패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평가가 아니라 단지 이런저런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 저희가 지금 학습 목표 그리고 평가 목표 지향적일 때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측은 했었습니다만 실험 결과는 정말 명확하게 분류가 돼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보아 씨도 이제 아까 중학생하고 초등학교 5학년이요. 자녀분을 좀 지켜보시면서 우리 아이는 평가 지향적이다 아니면 학습 목표 지향적이다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그냥 당연히 평가. 아니 예전에 아까 저도 뭐 받아쓰기 몇 문제 틀려도 괜찮다고 그러셨는데 아니 저 어렸을 때는요. 저도 그냥 학습 목표 지향적으로 갔어요. 근데 학년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위 환경 때문에 저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 저 아는 분의 이제 같은 학년이에요. 친구인데 걔는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그냥 중간 정도 하는데 이 엄마는 90점 이상대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엄마예요. 그래가지고 시험 보는 날만 날짜 다 체크해놓고 딱 오면 시험지부터 딱 압수를 해요. 너 3개 또 틀렸구나. 뭐 5개 또 틀렸구나. 이래가지고 애가 준혁이 들어가지고 시험 시간만 되면 선생님이 그런대요. 쟤는 왜 시험 시간만 되면 땀을 펄펄 흘리면서 아는 문제도 달달달 떨면서 결국은 다 못 푼다. 이게 무슨 원인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사실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너무 평가 위주로 뭐 이번에는 뭐 10등 안에 들어야 돼. 너 뭐 3개 이상 틀리기만 해봐. 막 이랬더니 애가 준혁이 들어가지고 시험만 보면 땀을 뻘뻘 흘려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게 바로 부작용이죠. 예, 그거 바로 부작용이죠. 네. 이창환 군 좀 궁금한데 본인이 이 학습 목표 지향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평가 목표 지향적인 것 같으세요? 저는 이청환 군 표정 보니까 대충 알 것 같은데 무슨 대답? 자신감 있는 표정인데요. 글쎄요, 뭐 양쪽 다 사실은 있어서 뭐 어디 한쪽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을 가야 되니까 성적을 위해서 공부를 했던 적도 분명히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다른 친구들보다는 훨씬 상대적으로 학습 목표에 좀 가깝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뭐 누가 시키지 않고 그냥 뭐 시험 과목도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경제 과목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아닌데 그냥 도서관에 찾아서 책을 공부한다든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다른 뭐 기업 경영이나 뭐 역사나 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확실히 그렇게 제가 좋아서 찾아서 했던 공부는 이제 평가 목표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내신 시험 잘 받아야 돼 이러면서 공부했던 것보다 확실히 능률도 오르고 배우는 것도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남는 것도 어떻습니까? 기억에 남는 것도 그렇게 자기가 찾아서 이게 정말 재밌어서 알고 싶어서 했던 게 오래 남겠죠. 네, 그렇습니다. 왜 여쭤보자면 제가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어서.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학습 목표 지향적인 아이 또는 이 평가 목표 지향적인 아이 두 부류로 나눠서 실험을 했고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또 저는 걱정되는 것이 이 내용을 보시는 학부형들이 왜 우리 아이는 평가 목표 지향적이냐. 이걸 또 다그쳐서 학습 목표 지향적으로 바꾸시려고 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다그쳐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어딘가, 어느 쪽 지향인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 해법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러한 동기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기를 가지고 성취 지향적으로 할 때는 기억도 잘 되고 일도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성향이 저희가 지금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학생들의 많은 학생들은 학습 목표 지향적으로 나왔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평가 목표 쪽으로 기울어가는 그렇다니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변의 환경에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그러한 성향이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거를 이제 측정해보는 그러한 문항이라든지 척도 같은 것이 있는데 집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보신 것처럼 자녀분들이 그냥 쉬운 과제만 자꾸 하려고 하고 어려운 과제,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적은 것이 아닌가라는 거를 한번 유심히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말할 때마다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뭐 공부해봤자야, 뭐 능력이 안 돼. 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한다든지 자신감이 없어 할 때는 한번 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하는 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잘 살펴보면 좀 판단이 되겠군요. 근데 아이들을 좀 학습 목표 지향 쪽으로 약간 조금 밀고 싶은데 너무 또 윽박 지르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이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무심코 어릴 때부터 던진 말들이 영향을 받아서 자신감을 가지게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심코 던진 말들이 상처를 많이 입고 자신감을 잃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은 거기에 둔감하고 아이들은 거기에 너무나 민감하고 이래서 그 부정적인 그러한 그 용어들을 쓰시는 거 아닌가 하는 거를 부모님들이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뭐 학습 목표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무리하게 아동들을 몰고 가게 된다면 계속 이러한 실패라든지 좌절을 아이들이 가지게 되고요. 자꾸 일어나는 그런 실패라든지 좌절은
결국은 무기력감을 만듭니다.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감이 생성되게 되면 조금만 노력해도 성취할 수 있는 거를 아예 노력조차를 하지 않아 버리는 그러한 무기력,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무기력감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서 어떨 때 보면 안타까운 거가 충분히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것도